될 차례인가요? 87페이지 할 차례 아닌가요? 43번부터 2번까지 했죠. 네, 2번까지 했고, 오늘도 또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이게 왜 마이크가 이렇게 자꾸 고장난대요? 앰프가 망가졌나? 자, 봅시다. 여기 인장 등록하고 뒤에 휴표분 저번 주에 참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제 그 43번 보죠. 자, 국내사법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또 임원사원은 업무기 시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자, 인장 등록 부분. 자, 여기서 누구 빠져요? 예, 중개보원. 자, 개업공개사 인장으로 해야 되고, 소속공개사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 일단 빠지죠. 자, 그러면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은, 자, 요거 맞아요? 틀려요? 자, 이제 중개보조원은 일단 빠지는 거 여러분들 잘 알죠? 네, 자, 사원 임원은 인장 등록해야 된다. OX? 네, 요거 틀립니다. 이게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은 인장 등록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그러니까 사원 임원 중에서 누구만 인장 등록? 대표자만? 대표자는 법인 자체로서 인장 등록하는 거고요. 자,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 뭐가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 되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하죠. 그러니까, 자,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만 인장 등록하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은 인장 등록 의무 없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쭉 봐서 중개보조원 때문에 확실히 틀리긴 틀렸는데, 만약에 이 중개보조원이 빠지더라도 이거 틀립니다. 이 문장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은 이렇게 되면 틀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등록관청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인장 등록은 등록증 교부 요건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 자, 그럼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증 교부 요건에 해당돼야 한대요. 그건 되지요. 자,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증 교부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인장 등록은요, 등록증 교부 요건에 해당 안 됩니다. 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고요. 실무사에서는 인장 등록 해야지만 등록증 교부해 준다 그랬죠. 실무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한번 제가 업무보증 설정하고 두 개 비교해서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등록증 교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자, 변경 등록하라 그랬죠? 이거 날짜 어떻게 되죠? 7일. 예, 7일 전이 아니고 7일 이내. 뭐 날짜야 뭐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기억할 거고. 자, 7일 전에. 날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날짜만 단순하게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문장 자체로서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자,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는 중개사 인장을 반드시, 중개사 등록 신청 시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반드시 자를 그럼 뺍니다. 반드시 자를 빼고, 자, 인장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OX. 일단 OX로 대답하세요. 네, X죠? 자, 제가 늘 이러죠? 여러분들은 OX를 유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해놓고 나서 이제 따져야 돼요. 자, 반드시 자가 빠져도 틀리죠? 네, 일단 등록할 수 있다. 이러겠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자,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 신고된다. 등록증 원본 첨부합니다. 이거는 뭐 뭡니까? 법 조문에서는 안 나오고 서식에서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인장을 그 등록증에 찍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본이 들어가지만 인장 찍어주는 거 바꾸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고,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내사법상 인장등록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는 그의 소속공개 인장을 등록한 채 등록해야 한다. OX, 이거 틀립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무? 예, 소속공개사는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인장등록은 각각 개별적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인장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고요? 업무정지죠. 자, 그럼 소속공개사 인장등록 안 하면 예, 자격증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개업공개사 의무가 아니라 누구의 의무? 소속공개사 의무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소속공개사가 인장등록 안 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묶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결국은 자, 이 법상 위반이 인장등록과 관련된 부분이 자, 이 부분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 안 하면 또 소속공개사 인장과 관련된 사용을 안 하면 결국 행정상 책임도 누가 같이 진다 그랬어요? 개업공개사 지죠. 그러니까 자, 인장과 관련된 위반하면 개업공개사 책임을 같이 지지만 일단은 1차적인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소속공개사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인장은 어디예요? 예, 주된 사무소죠. 자,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라고 했었죠. 자, 저번 주에 얘기했었나요? 자, 분사무소는 일단 모든 업무를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그랬고요. 자, 휴폐업 신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다 어디서 해요? 휴폐업 신고 어디다 하죠?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처분 어디서 하죠? 예, 주된 사무소. 모든 걸 다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한다. 자, 그러면 3번에 공직인상 개업공개사 및 부칙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은 성명에 나타난 것으로 자, 가로 세로 각 7mm 이상 그 다음에 30mm 이내 크기 일단 맞죠? 자, 그 다음에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 뭐 성명에 나타나야지만 되죠. 당연히 여기에 이때 성명 어디의 성명이에요? 예, 가족관계 등록표라든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 요 크기 7mm 이상 30mm 이내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 예, 일단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개인하고 부칙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적용되고 요 크기는 법인에 적용 안 된다.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에 법인의 분사로 사용한 인장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상업등기체를 법인의 대표자 보전 인장 등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에서 등록한 거 상업등기 규칙에 인장 등록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인장 위반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요? 예, 자격증 이렇게 되죠. 자, 46번 들어갑니다. 자, 공개사법 명사 인장 등록하는 설명. 자,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기억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할 수 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할 수 있다. 틀리죠.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등록 신청 시 등록해야 한다. 틀리죠. 등록 신청 시 등록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인장 등록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 문장입니다. 자,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와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놓고 자, 니은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일체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람한다. 예, 맞는 내용. 여기다가요, 법인인 개업공개 인장 등록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 틀립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인장 등록 신고서는 개인들. 자, 그러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뭐 제출 서류가 좀 틀리죠. 자, 개인은 어떻게 돼요? 개인은 인장 등록. 자, 공인하고 부칙하고 소속공개사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또
법인은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가름한다 이렇게 되죠. 자, 디귿에 분사물 사용을 인장으로 상업등기증을 법인의 보존 인장 등록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요거는 뭐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휴업, 폐업과 관련된 부분. 자, 3개월, 자,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3월 이하의 기간에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신고할 필요 없다.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죠. 3월을 초과하여 이렇게 될 때죠.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인은 폐업 신고하지 않고 폐업을 하여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폐업 신고, 자, 휴업 폐업 신고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면 나중에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특히 이거 1번 같은 데다 올려놓고 1번을 2번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시험 문제도 그렇게 잘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100만 원 요거 찍을 수 있습니다. 자, 100만 원 이하 어떻게 돼요? 예, 과태료. 자, 그 다음에 3번에 질병, 입영, 취약 이게 부득이한 사유죠. 요런 경우에만 휴업기간에 변경신고할 수 있다. 예, 틀립니다. 자, 변경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일단은 기간을 6개월을 초과해서 변경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4개월 휴업했다가 예, 한 달 더 쉬려고 그래요. 요때도 기간 변경 신고하잖아요. 만약에 기간 변경 신고 안 하고 계속 쉰다면 기간 변경 요거 의무 위반해서 어떻게 되죠? 변경 신고 안 하고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이 기간 변경 신고는 6개월을 초과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쪽에서 한 부분에서도 기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4번에 개업공개사가 휴업 신고 후 재개업한 때 지체 없이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죠. 하고자 할 때. 자, 이제 요런 문장을 보여야 돼요. 자, 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할 때. 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재개신고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네, 즉시라 그랬죠. 즉시. 즉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지체 없이 차이점.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제가 이거 지금 뭡니까? 구분을 즉시하고 지체 없이 한번 구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즉시는 그 자리에서 한다. 그 다음에 또 지체 없이 어떠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끝나고 산다. 그 개념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체 없이도 아니고 뭐다? 즉시.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 개업공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지체 없이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업체에 신고한다. 한때가 아니라 뭐예요? 하고자 할 때 이렇게죠. 하고자 할 때.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휴업 및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지금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과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자, 기간 변경 신고하고 업무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증인서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예, 맞는 내용. 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뭘까요? 세 가지. 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또 폐업신고, 등록 취소. 자, 다시 한번 이전 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자,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라. 이때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 등록관청은 철거 명령 할 수 있다. OX 예, 틀리다 그랬죠. 이 과정에서는 철거 명령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개업공개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6개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초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자, 신고하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100만 원이 과태료다. 업무정지, 예, 업무정지도 답이긴 합니다. 예, 상대 등록 취소. 제가 업무정지 답이긴 하다 그랬죠? 그러나 업무정지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 상대 등록 취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넘어갑니다. 5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국민사법령상 개혁공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억에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 자, 미리 신고한다. 미리 신고하는 건 미리 신고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등록증이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네, 등록관청에 가 있죠. 그러니까 등록증 첨부하여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미 휴업하는 순간에, 휴업 신고하는 순간에 등록증이 등록관청에 가 있으니까, 자, 이때 휴업기간 변경신고 때 등록증 첨부한다. 그럼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리은의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예. 자, 다시 한번. 휴업신고, 폐업신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다 어디다 한다? 예, 주된 사무소. 자, 디귿에 휴업, 폐업신고와 그 다음에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동일한 서식에 의한다. 예, 서식 같아요. 휴업, 폐업신고 서식 같습니다.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까지도 같은 서식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휴업한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한다. 업무재개신고 안 합니다. 어떻게 되죠? 예,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르죠. 자, 그러면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휴업과 업무정지를 비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휴업과 업무정지. 휴업과 업무정지. 자,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볼까요? 휴업한 경우는 폐업 가능해요? 네. 자, 이거 언젠가 한번 잠깐 한번 정리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휴업 신고와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 그 기간 중에 어떻게 된다? 기간 중 폐업 가능하다. 가능하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 가능? 하죠? 둘 다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기간 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등록할 수 있죠? 자, 그 기간 중에 다시 등록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또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휴업신고할 때, 자, 등록증을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하죠? 자, 업무정지 당합니다. 자, 등록증을 반납한다, 안 한다? 반납 안 하죠? 자, 업무정지는 반납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휴업신고할 때, 자, 재개신고를 한다, 안 한다? 휴업신고는요, 재개신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요, 재개신고 안 하고 바로 업무를 개시하죠. 자,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보증이 만료됩니다. 자, 이 기간 중에 보증 만료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업무보증이 만료된다. 그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네,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보증이 만료됐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업무 시작할 때 있죠? 업무 시작하기 전,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휴업신고 기간 중에 업무하면 어떻게 되죠?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왜 100만 원 과태료죠?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면 뭐 신고 안 하고 했어요? 그렇죠. 재개 신고 안 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 100만 원 과태료.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어떻게 되죠? 등록 취소 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죠. 자, 영업정지가 영업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당 하다가 영업정지 받죠? 근데 계속 영업정지 기간 중에
셔터 올려놓고 식당 해보세요. 그럼 바로 뭐 한다? 영업 취소입니다. 걸리면. 똑같아요. 업무정지가 뭐라 그랬어? 영업정지죠? 이게 영업정지가 영업했으니까 당연히 등록 취소. 자, 다시 한번. 휴업기간 중에 휴업하면 어떻게 되고요? 100만 원 과태료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예, 절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거의 다 구분 다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번 기억 본 거 문제 한번 풀어보죠. 1번에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휴업 또는 업무정지 동안 결격사유 당한다. 자, 휴업기간은 결격사유 아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면 결격사유죠. 자, 2번 휴업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나 업무정지기간 중개업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등록이 취소된다. 이거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취소된다. 그 다음 1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벌금 이거 참 잘 나와요. 구분 잘은 정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업무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 재개 신고해야 하나 업무정지 그런 규정 없죠. 그럼 등록관청은 휴업신고를 받거나 업무정 처분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자, 휴업이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거 이거 통보하죠.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 보증 설정기간은 만료됐습니다. 재설정은 반드시 만료까지 하는 거 아니죠. 자, 업무 개시 전, 업무 재개 전에 하면 되죠. 자,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그렇죠. 공동사용 목적으로는 못하죠.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못한다? 공동사용 목적의 경우는 못하죠. 자, 그럼 53번 보겠습니다. 공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 또는 신청서상에 첨부 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거. 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등록신청서에 실무교육증 4번 들어갑니다. 4번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들어가죠. 왜요? 등록증 다시 교부해줘야죠. 아니면 또 기재사항 변경해서 교부해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휴업 신고서 등록증 원본 그대로 받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자격증 4번. 자, 업무보증 설정 신고할 때 보증보험 증서 4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55번 공개사법령상. 자, 사무소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거. 자, 아까 했었죠. 폐업신고,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신고 이렇게 되죠. 자, 휴업했습니다. 6개월 초과했든지 6개월 안에 했든지 휴업 신고했어요. 철거 의무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철거 의무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사망 해산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해산했습니다. 철거 의무 없습니다. 자, 세 가지 뭐죠? 다시 한번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사망 해산했다고 해서 철거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망 해산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등록 취소가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에 다음 중 철거 사유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사망 해산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때는 철거 사유가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죠. 그러면 철거되는 거예요. 자, 그 사망 해산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6번 공개사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거래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죠? 예, 국장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국장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거래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예, 이건 맞고요. 자, 이제 위에서 봤으니까 3번에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 일전 전에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1년 이내 받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직무교육도 마찬가지죠. 나갔다가 1년에 다시 들어온다면 안 받는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법 위반하여 공정거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2년 2회는) 맞아요. 2년 이내. 자, 그거는 이제 연속 처분 위반한 거죠.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이런 식으로 연속 처분 위반한 거고. 자, 요거는요. 독점규제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2년 이내 맞아요. 자,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 취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자격증 등록증 취소 사유를 여러분들이 자, 자격 취소 사유가 뭐 있죠? 부양자증에 있었죠. 부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양도되어.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공개사가요.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이 있었죠. 자, 그러면 그 외에는 일단 자격 취소가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보죠. 이제 이렇게 된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작년 문제인데 되게 쉬웠던 거예요. 자, 자격증과는 상관이 없죠. 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는 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인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뒤에 이제 문장 바꿉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OX.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예, 네, 맞습니다. 상대 등록 취소는 뭐죠? 네, 업무정지니까.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보조는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기의 상명을 명시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합니다. 어떻게 되죠? 1-1. 1년 이하 징역 1,000원금 지정. 자,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이거는 뭐 저번 주에 문제 푸는 것 같네요. 개업공개사는 중개 대상물 광고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명, 소연 4가지 표기하라고 그랬죠. 성 뭐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3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약집 안 펴도 됩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면 굳이 제가 피라 그럴 때 안 펴도 됩니다. 실제로 안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학원을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덮고 한번 해보세요. 자, 자신 있으면 덮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 있죠. 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과 그 다음에 또 일반중개계약 2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이때 일반중개계약 부분에서 보면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었죠. 작성 요청. 누가 누구에게?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자, 다만 일반중개계약 작성할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위거 수준이 있었죠.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그다음 보수, 중개 보수죠. 자, 그다음에 준상.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준상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일반중개계약서 법정 서식 있어 없어요? 있죠? 별지 14호 서식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 없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런 법정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서식정에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장관이 표준서식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뭐와 뭐에서 나온 거죠? 2가지 딱 있어요. 일반중개계약서 지금 요구하고 하나 더 거래계약서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은 일단 체결은 자유라 그랬죠. 그런데 체결하면 그때부터 의무가 생긴다. 일단 개업공개사 의무부터 보죠.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전속 중개계약서 쓰라 그랬죠? 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몇 년간 보관? 예, 이 원본을 3년간 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전속 중개계약서 쓰지 않았거나 3년간 보관하지 않았다. 위반 시, 예, 업무정지. 자, 이제부터 또 지겹게 들을 거가 있습니다. 자,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거 기억하세요. 자, 서식 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 있는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3가지. 서식 관련 위반하면 뭐다? 업무정지다. 요거는, 자, 오늘 아마 요거 지겹게 한번 들을 거야, 아마. 자,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되고, 요거 3년간 보관 안 했다?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건 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며칠이네, 공개? 7일이죠? 어디다 공개하라 그랬죠?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 공개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 예,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아니 된다. 금지입니다.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네, 상대등록 취소. 자, 7일 이내 공개를 안 했거나 아니면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했거나 그러면 등록이 취소됐다. 상대등록 취소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업무 처리 사항 통지하를 일단 물건 정보 공개했으면 공개 사실을 또 문서로 통지하라 그랬죠? 예, 지체 없이 통지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처리 사항 통지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통지하죠?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 통지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물건 정보 공개사항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던 밑줄치라고 했던 그 2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예,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면 아니 된다. 요거 안 하고, 예,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렇죠. 아니할 수 있다죠. 자,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틀리죠. 자, 아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뢰인의 의무 보죠.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라 그랬죠? 유효기간 내 어떻게 돼요? 유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3개월이고 약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약정이 없다는 3개월, 약정이 있다면 뭐 약정에 따른다 그랬죠. 그 유효기간에 다른 기업공개사 의뢰해서 거래했습니다. 전속계약 위반이죠. 그럼 위약금 줘야죠. 위약금 얼마? 예, 보수 전부를. 자, 그 다음에 그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개업공개사가 소개해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합니다.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이것도 전속계약 위반이죠. 이때도 마찬가지 위약금 줘야죠. 전부, 중개보수 전부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번째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처럼 어떻게 돼요? 예,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예,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그랬죠. 중개보수 50% 지불하는 거 아니라 그랬고요. 보수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비용 지불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자, 의뢰인이 서면으로 중개계약 체결을 신청할 때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3번. 이건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자, 이 원래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1번. 자, 1번 중개대상물의 위치, 2번 중개대상물의 규모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위거 수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냐면 위치만 기억해요. 이게 실제로 2번이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규모를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위치에는 꼭 뭐가 들어간다? 규모가 꼭 들어간다는 꼭 기억하면서요. 또 하나. 자, 밑에 5번 해놓고 뭐라 하냐면, 자, 중개 의뢰인의 준수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중개 의뢰인의 준수사항 틀립니다. 자, 누구와 누구의 의뢰인? 네. 자, 일반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죠. 개업공개사 싹 빠지고 뭐만 나온다? 중개. 자, 제가 지금 문제 내면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9월달 모의고사 때 요거 나올 거예요, 아마. 요거 나오면 그래도 틀려요. 예, 제가 분명히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딱
한 반 정도 틀리다고 보니까. 자, 여기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다? 예, 개업중개사 의뢰인. 자, 그냥 여기서 중개 의뢰인의 순상. 그러면 일단 틀리다. 자, 조심할 거 두 가지. 이게 별관인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벌써 3번인가 4번인가 나왔어요. 이게 출제 빈도가 빈도수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위치에다가 뭐가 꼭 들어간다는 거? 규모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준수사항인데 누구가 준수사항이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협회는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에 대한 설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장관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개업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 시 공제사 법령상 정해진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을 사용 의무가 있고 이를 작성한 후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앞 문장과 뒷 문장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시 자, 일반 중개에서 사용하는 의무 없죠. 요거 몇 년간 보관? 없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에 대한 이걸 사용할 의무도 없고 3년간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은 권리 취득하는 의뢰인과는 체결할 수 없다. 권리 취득 의뢰인과 체결할 수 있죠, 당연히. 자, 다만 권리 취득 의뢰인과 체결을 하면 일단은 어떤 의무가 없어져요. 물건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지죠. 자, 매도나 권리 이전 의뢰인 이거 팔아달라 임대차 달라 그러면 물건 정보를 공개해야죠. 근데 뭐 사달라 그러면 사달라는 거 정보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권리 이전 의뢰인과 체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물건 정보 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줘야죠. 어디다 공개? 정보망 일간신문 거기 가운데 뭐죠? 또는이죠, 또는. 예, 헷갈리죠? 자, 거래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 공개하죠? 그러니까 미시아니고 또는이죠.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을 공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취득의뢰인과는 물건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뭐는 없어진다? 정보 공개 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다만, 전속중개계약 써야죠. 전속중개계약서 써야죠. 3년간 보내야죠. 이런 의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의뢰인과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의뢰인과 체결하면 어떤 의무가 없어진다? 예,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진다. 그건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개업중개사는 중개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체결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5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중개사는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예, 비공개 요청을 공개하면 아니 된다라고 했고요.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정보공개 의무 위반 상대등록수수. 예, 업무정지도 업무정지고요. 상대등록수수.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물건 정보를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네, 상대등록 취소.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중개사 을과 그 다음에 중개인 갑 간의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을은 갑이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전속중개계약 후 7일 이내 공개된다. 예, 비공개 요청 없는 한 공개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 나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중개사는 물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틀리죠? 예, 반드시 공개된다는 틀립니다. 왜 틀려요? 예,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는 예외가 있죠. 자, 그러면 반드시 잘 빼고 그냥 공개해야 한다. 예, 그건 맞습니다. 자, 예외적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공개할 수 있다고 하야 한다는 틀리죠?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이번에 갑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계약 체결을
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예. 자, 맞는 내용. 자, 유효기간 내 다른 계약 의뢰를 해서 계약 체결했죠.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바꿔봅니다. 갑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다른 계약공개사 중개를 의뢰한 경우 보수에 대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OX. X입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빼고 얘기했어요? 자, 의뢰한 경우 위약금 지불한다 그랬죠? 의뢰한 경우 위약금 지불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뭘 저걸 빼고 얘기했죠? 계약 체결 빼고 얘기했죠? 자, 다른 계약공개사 의뢰한 경우에 위약금 지불한다. 예, 틀리죠? 다른 계약 의뢰했다고 위약금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의뢰가지고 뭐가 됐을 때? 계약이 체결됐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문장 갖고 문장이 3, 4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놔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의뢰한 경우만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틀리다. 왜 틀려요? 아직까지 뭐가 안 됐어요? 예, 거래가 안 됐죠? 거래가 안 됐으니까 이 전속계약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위약금 지불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은 전속중개의 유효기간 내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대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예, 이거는 직접 거래한 거죠. 자, 이때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예, 그냥 이거는 범위 내에서 보수 범위 내에서 그랬죠. 여기 혹시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위약금 지불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전속중개기가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중개보수 50%를 지불해야 한다.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은 을이 확인설 의무로 이해하는데 협조한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임대에 관하여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계약공개사가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을 때 정보망 등에 반드시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으로 고르면 몇 개인가? 반드시 공개해야 될 거. 자, 도색, 도배. 자, 이건 내부 상태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공시지가는요? 왜요? 예,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취득 관련 조세? 안 하죠? 자, 이거는 확인 설명 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확인 설명 사항이고,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 규제 되죠? 거래 전 가격 되고요. 오수폐수 쓰레기 처리사 상태 되죠? 니은, 디귿 빼놓고 다 되죠? 자, 8번 문제 보죠. 계약공개사에는 2016년 3월 10일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의뢰인 갑으로부터 전속중개 형식으로 의뢰받았다. 다음 A의 의무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계약공개사에는 갑으로부터 중개를 받은 즉시 전속중개계약서 이 두 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갑의 서명 또는 날인받아 갑에게 일부 교부한 후 자신은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맞아요? 자, 서명 또는 날인 맞아요? 서명 또는 날인 확실해요? 예, 맞죠? 자, 서명 및 날인 딱 2개만 있다 그랬죠?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2개만 서명 미시고 나머지는 다 또는 이죠? 자, 사무실에 보관했다 그랬죠? 몇 년간? 예, 3년간. 자, 그다음에 이번에 자, 계약공개사인은 동년 3월 11일 그 아파트를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에 등록했다. 3월 10일 날 했고 3월 11일 날 등록했죠? 예, 뭐 며칠이네? 7일에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3월 11일 정보망에 등록하고 일간신문에 광고하였다. OX? 예, 그럼 맞아요. 자,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의무는 하나만 하면 되죠. 근데 둘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도 공개하였다.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정보망에 공개하고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죠. 하였다와 하여야 한다는 틀리죠. 하였다는 지 맘이고요. 둘 다 하든지 말든지. 근데 하여야 한다는 둘 다 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문구 조심.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개업공개사 A는 갑에게 동년 3월 12일 아파트에 관하여 정보망의 등록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예, 맞죠? 자, 공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라 그랬죠. 구도로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서면 통지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는 갑에게 동년 3월 23일에 업무 처리에 대한 상황을 전자문서에 통지했다. 자, 문서로 통지하라 그랬죠? 문서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 A는 갑과 약정을 하였지만 2개월이 지나도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자가 없어 물건을 매각하여 생활정보지에 이에 대한 광고를 하고 갑에게 광고비조로 30만 원 받았다. 자, 그러면 정보지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거 광고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개업공지에서는 법정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는 어떠한 명목인지 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광고비조로다가 30만 원 이런 거 못 받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정보망의 공개를 안 하고 일간신문에 광고했습니다. 광고비 나오죠? 근데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을 계약 처리했어요. 이때 광고비 받을 수? 예, 그건 비용에 해당돼요. 예, 50%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자, 공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지 않다. 네, 규정하고 있죠. 답을 얘기해버렸네. 자, 법정서식. 그럼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요? 있죠. 자,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모두 있습니다. 이번에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정하고 있죠.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3번에 등록관청은 전속중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업공개사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명령했다. 예, 맞는 내용. 자, 다시 한번 얘기.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3개,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3가지 서식 관련 위반하면 일단 업무정지. 서식, 작성 의무, 그 다음에 또 보관 의무, 서명 날인 의무, 요거는 다 위반하면 뭐가 된다? 필요자 기재상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다만 일반중개계약서 관련 의무 없죠? 일반중개계약서 관련된 부분은 업무정지 아닙니다. 그래서 서식 관련 부분은 여러분들 3가지 전속 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이 관련 위반하면 뭐가 된다? 업무정지. 자, 그러면 4번에 자, 소속 공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공개사는 개업공개사와 함께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미달해야 한다. 예, 및이 아니고 자, 또는인데요. 자, 근데 또 틀린 게 더 있어요. 자, 보죠. 소속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도 쓰고 확인설명서도 쓰는데 전속중개계약서 못 쓴다면 말이 안 되죠? 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속중개계약서를 소속공개사 작성했다 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 의무가 없다. 기억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속공개사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떤 의무가 없다? 서명 또는 날인. 밋이 아니고 또는이죠. 서명 또는 날인 의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의뢰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을 거래할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때 뭐 줘야 돼요? 예, 위약금 줘야죠.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좀 쉬었다 하시죠.